앉아서 들어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거기 자료. 이거 참 좋구나. 가가 이거 국산입니다. 하하 대고 그냥 막 웃으면서 기뻐하시는 거 나는 옆에서 보고 이쪽으로 뚜벅 걸어와. 나는 말이야. 나밖에 없는데 왜 걸어오네. 놀랐지 뭐. 그러니까 뭐 놀랄 수밖에 없지. 그건 잊어버릴 수가 없지. 존경하고 제가 사랑하는 대통령입니다. 한마디 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혼만 해주세요. 장관님 오신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고 그 덕에 와 본다 여기. 기억에 남는 분은? 그건 박정희 대통령이 참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나는 아주 경제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와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왔던 것도 없고 근데 이렇게 크게 준공된다면 안 온 것 같은데. 옛날 생각나네. 참 저분 모습이 말이야 아주 근엄하지 않아. 근데 또 속마음은 아주 또 부드러워요. 아주 인자하지 자비롭지. 우리 그 밤에 이럴 때는 와서 봐가지고서 야식들을 좀 주라고 그러면 밤에 이러는 사람들한테도 참 아주 별 걱정을 다 해주셨어. 저 사범학교 다녀서 학교 선생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양반이 저 올간도 잘 치고 그래서 그 새마을 노래 같은 걸 본인이 작곡 작사를 다 했으니까. 정말 작사 작곡을 다 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누가 해준 거 아니야. 작가님은 박정희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직무를 맡고 계셨습니까? 나는 내각기획통지관실이라는 건 국무총리 산하에 있었어요. 여기서 일하다가 청와대 가서 오개정 기획사 홀로 보는 걸 하는데 참 그때 보면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하고 안면은 많이 익혔어. 내가 재무부 과장 때도 이렇게 보면 말이야 밤에 쭉 대기하고 있을 적에 대통령 아까 이렇게 들어오시면 좀 일어서 쓰시면 나한테 와서 옷을 이렇게 이거 참 좋구나 그래. 가가 이거 국산입니다. 그래? 날 보고 씩 웃으시면서 그런 일도 있었고 오개정 기획사하고는 말이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꼭 상황실에서 돌아가는 거를 꼭 보셔. 각 부처별 프로젝트 1차 산업, 2차는 쭉 이렇게 하면 매월 각 부처에서 와서 진도 상황을 수정을 해. 그럼 나는 그걸 각 부처별로 다 체크를 해가지고서 전부 고쳐놔. 그럼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쭉 이렇게 보고서 좀 부진하고 못마땅한 거는 자꾸 물으시는데 나도 긴장할 때가 많지. 왜냐면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자꾸 물어보시잖아. 근데 거저 넘어가는 게 없어. 빈틈이 워낙 없으시니까 아주 뭐 치밀하지. 치밀하고 기억력이 좋으셔요. 이제 날 보고 이게 왜 준공이 안 됐어? 내가 갑자기 그 왜 안 됐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다음에 부처에 전화를 오면 말이야. 아 그거 어제 준공을 했는데 예산 집행이 덜 돼서 98%입니다. 그런 말이야. 난 또 그래도 또 당당하지. 가가. 그건 예산 집행이 덜 돼서 그런 거고 어제 준공식 했습니다. 내가 어제 준공식 갔다 왔어. 아 진작 좀 말씀해 주시면 난 좀 그렇게 좀 뭐 하나 준공되면 말이야. 그렇게 좋아하셔. 이게 말이야. 스쿨 확대 회의서 국회의원 의장서부터 각 기업체의 대기업에서도 오고 행정부에서 오고 그럼 거기서 전부가 요구하는 게 재무부 보고 요구하는 거야. 재무부가 돈을 안 줘서 이게 안 된다는 게 전부 이구동성이야. 맨날 저 공격 받는 건 재무부야. 우리는 그때는 어떤 입장이라면 IMF하고 스탠드바이 크레딧이라고 해서 대기 차관 제도가 있어서 그게 통화가 늘든지 하면은 그 안 주도록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돈을 풀래야 풀 수가 없어. 대통령학과 입장에서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다 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재무부 입장 들으면 인플레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을 따로 불러. 남장관 이제 수관을 이렇게 짜는 거 뭐냐 이걸 그만 짜라. 통화 긴축을 좀 그만하라고. 박정희 대통령은 같이 이제 일하시면서 느끼는 업무 스타일이 어떠셨습니까? 업무 스타일이 아주 분명해. 그 오개정 계획 설 때도 보면은 계획하고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을 하고 진행하고 심사 분석을 하고 딱 이렇게 분석을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는 그 심사 분석 담당을 했는데 부진사항, 문제점, 개선사항 그런 것들을 딱 분명히 딱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려요 우리 항상. 근데 그분이 아주 끊고 맺는 게 분명하지. 분명하고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관철하시는 거죠. 여기 종합 영사관이 있는데 응. 영사관이
그래? 정신적으로 체경사를 받는 게 산리가만 아니면 나쁘다만 늘 잘해야 돼요. 독일을 가고 극동에서 온 천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유, 참 옛날 생각난다.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새마을 운동 저기 박정희 대통령이 참 농촌 사람들 잘 살아보자 하는 캠페인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거기 어느 정도 관심을 하냐면 중화공업 자금까지도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내가 농민들을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지붕이라도 개량해 주자. 그래서 뭐 지붕 개량하는데도 상수도 하수도 그런 것도 다 해주고 그랬지만 경제대책회의 때도 새마을 지도자들 불러가지고서 표창하고 다 껴안아주고 점심도 같이 드시고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요 얼마나 검소했느냐. 지무실에 있는 게 이런 책상 하나에 서민들 앉는 그 소파 그거 하나. 아유 참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이분이 우리 물 절약하자고 할 때 변기에다가 벽돌 2개씩 이렇게 좀 넣어서 물 좀 덜 쓰게 하는 걸 그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갔을 때 이 밴드의 구멍이요 날라가지고서 다 저 낡은 벨트를 메고 계셨어요. 이게 공장이지? 네, 맞습니다. 주한 산업단지. 공단 하나 만들면은 제일 좋아하시는 게 박 대통령. 공장주보다도 더 좋아하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된 거에 대해서 하하대고 그냥 막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걸 나는 옆에서 보고 좋아하시니까 우리도 좋고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경제 제일주의야 그 당시. 경제가 잘 돼서 자립이 되고 자립이 돼야 통일이 되고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 그리고 참 빈곤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 우리도 한번 중진국이 되어보자고 그러는 게 그래서 한 10년 사이에 거의 중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하셨지. 공장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좋아하셨던 게 저희 경제가 살아나니까. 그렇지. 그렇지. 하나씩 100%만 된 말이야. 그걸 그렇게 좋아하셔서.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뭐 말할 필요도 없지. 가난에서 탈출하려고 그러면은 경제가 성장하는 길밖에 없거든.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한 거에 대통령도 대통령이고 있지만 미국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군사비에 대한 지원 폭이 경제개발에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한미동맹 그것도 큰 영향을 미쳤고 또 대통령의 그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금융이 하나의 다리의 교각 역할을 한 거야. 교각이 잘 버티고 있어야 이제 자동차가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금융의 희생 이후에 기업이 성장했다고 나는 그 생각해. 그 당시 필리핀, 태국 다 우리나라 선진국이 됐어. 지금 미 대사관 있는 건물, 그 옆에 대무부 계획원 있는 건물, 그것도 필리핀 건설업체가 해서 우리는 그런 건물 질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 선진국들이 지금 제자리 걸어오고 있고 우리는 압축 성장하고 그것이 추진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그 추진력에 달려있고 밀고내고야 말겠다는 그 신념과 열정이 소산이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잘 살아본 게 처음이에요. 지금 중국에 조국만 바빴지. 지금 이제 미국서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 보고서 잘 산다고 그러는 게 그거 틀림없는 얘기예요. 트럼프가 시샘을 낼만 한 거예요.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계시면요 지금처럼 저렇게 안보가 허술하지도 않고 벌써 핵에 대한 대책을 어떤 수를 쓰든지 마련했다고 나는 생각해. 국민들이 믿고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놨으리라는 생각해. 경제개발과 방위산업을 위한 종합공업 육성. 종합공업 육성에 대해서는요 내가 할 얘기 많은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방위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소총, 무슨 화포, 심지어 탱크 다 작업적으로 하고 잠수함까지도 그렇게 한다고 그럴 때 우리나라는 소총 하나도 없었어. 소총 하나도 없이 이북하고 어떻게 대결을 하는가. 방위산업은 뭘 유한 중화공업. 방위산업 부품도 만들고 다른 것도 만들고 그래서 중화공업을 하다 하면 자연히 방위산업이 육성이 된다. 그래서 중화공업으로 한 거예요. 폭넓게. 이 중화공업 처음에 할 때 오원철, 김정념, 김용환, 박정희 넷이 앉아서 구상을 하다가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몰라. 다만 해야 되겠다는 것만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무장관은 청와대 들어가니까 종합공업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남 교수가 그랬대요. 아까 저도 우리 경공업만 가지고서는 수출에 한계가 있고 앞으로 국제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종합공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재원을 지금 어떻게 조달할까 그 문제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킨 것도 종합공업이 큰 역할을 해서 가능했고 패전 후에 다시 일어난 것도 종합공업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국운을 걸고 이걸 해야 되겠다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저기서 나오자마자 나 불러가지고서 기업장이자 내가 무거운 짐을 하나 지고 왔어. 뭔데요? 이렇게. 종합공업을 해야 된다는데 재원 마련이 이제 걱정인데 어떻게 하지? 얼마나 든대요? 모른대. 일본은 종합공업 육성을 그런 업체들 잉여자금 가지고서 크게 기여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을까? 잉여금 뭐 이거 좀 미집행된 거 뭐 빡빡 긁어서 다 써서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한번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그저 은행에서 조달한 저축성 예금 증가액의 일부를 활용하는 길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99% 그걸로 했어요. 그래서 종합공업이 육성이 시작이 돼서 그때 한 거를 보면서 지금 저 선박 비행기, 장사포도, 탱크, 군함, 잠수함, 원전 이런 것들을 입찰해서 이기고 그런 거를 보면 참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또 모든 부처가 뒷받침을 해서 참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 우리나라가 이제 강국이 된 게 종합공업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안보 면에서도 이북을 앞서 핵을 빼놓고 다 우리가 앞서고 국제 경쟁을 하면서 경쟁력도 아주 강화되고 그랬으니까 참 든든한 거지. 내가 과장 때 그분이 저 고속도로 준공해가지고서 테이프 카팅 할 때는요,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야당이든지 여당이든지 다 불러요. 여당, 야당 상관없어. 다 불러. 야당 의원도 옆에다 갖다 세워서 같이 테이프 카팅을 해. 대화를 자꾸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그 소통을 잘했다고 듣겠어. 전혀 관리하면서 철학 교수, 역사학 교수 뭐 불러가지고서 대담하시고 그러는 걸 난 많이 봐고 그런 과정이 유정자는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도 야당이 반대 안 해. 뭐 혹시 무슨 말 다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뭐 거기서. 응? 그리고 그 중에서 소화될 건 소화할 수 있고 그냥 대통령이 공격할 게 없잖아. 응? 여당, 야당, 전문 박사 상관없이 모두 네. 기울이셨던 거예요. 그렇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할 때 열의가 대단하셨나요? 열의가 뭐 그게 전부가 같았어. 내가 보기에는 일의 전부가 5개년 계획 사업 같아봤어요. 그분 일과 중에 80~90% 차지하는 것 같았어.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체크하셨으니까 나와서. 내가 그저 박정희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거기 있는 것도 그 수출학대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가 끝났잖아. 끝났으면 나는 현관에 나가서 장관 나오시면 모시고 이제 잡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저 현관에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저기서 이쪽으로 투벅투벅 걸어와. 나는 말이야. 나밖에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왜 걸어오는? 경호원들이 쭉 따라오고 카메라맨이 쭉 따라오고. 그래서 누가 나한테 와서 수고했어. 나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은 다 아시거든. 사무관 때부터 얼굴 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밑에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배려하시는 게 아주. 장관님한테 와서 악수를 처음 했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놀랐지 뭐. 그러니까 뭐 놀랄 수밖에 없지 그거야. 그래도 악수를 하고 나서 좀 격려가 되시던가요? 아 그럼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지. 그렇게 윗사람이 말이요 아랫사람 그 한 번 그 격려가 꼼짝 못하게 해 만들어. 장관님은 박정희 대통령이 리더로서 탁월했던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탁월하지. 참 탁월하신 분이야. 오로지 조국 근대화, 오로지 잘 살게 되는 나라, 오로지 통일. 그래서 이거 자립경제 해가지고서 국력을 길러가지고서 통일해가지고서 남북이 참 한데 모여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게 그냥 열망이기 때문에 이북보다 월등하게 해야 전쟁도 안 일어나고 그런다고 그걸 아주 늘 강조하셨어. 그래서 방위산업 만들었을 적에도 그게 여야 내에서도 반대가 많이 했는데 그것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북보다 국방력이 2배 이상 강화됐다고. 참 그 강력한 리더십이 말이야. 그 우부는 필요해. 그래서 아랫 사람들이 참 존경하고 받들어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 힘을 전부 실어주기 때문에 그게 전부 시질이지. 나 여기 사진 하나 찍어라. 옆에 이렇게 있을까?
박정희 대통령은 참 리더십이 몇 번 강조해도 다 채우진 못하지만 나라를 끌고 가고자 하는 그 강력한 그 리더십이 말이야. 지금 비슷한 사람이 없어. 누구도 따라가지 못해. 참 연부역강한 그런 리더십인데 이분이 그 가난한 나라를 말이야 참 이렇게 부국으로 만들기 위한 정열과 신념, 어떻게든지 일궈내고자 하는 그 추진력 이런 것들이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이 국가에 그 리더가 있다 그러면 말이야 우리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아주 사심이 없어. 사심이 없고 오로지 조국, 애국, 애족 대통령이 되면 다 그렇게 될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감히 뭐 흉내도 못 낼 정도 그런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쉽지, 그지?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백척 간두에 서 있는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 저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 장관님은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을 제가 이거 볼 때는 참 조국 근대화의 일생을 그 바치고 그렇게 해서 후손들을 잘 살게 한 존경하고 참 제가 사랑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냥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시면. 후손들이 잘 못하는 점 많이 있습니다만은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참 후손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잘 끌고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각하가 기대하는 우리 조국 근대화와 또 남북 통일을 이룩하는데 이르기까지 힘써 노력해서 기필코 이룩할 것입니다. 참 하늘나라에 영맹하십시오. 각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